대한민국 보수 농객의 상징이자 촌철살인의 필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향년 67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지식인의 퇴장을 넘어 갈등과 증오로 점철된 한국 사회에 거대한 파문과 함께 풀리지 않는 잔혹한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다. 한때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며 방송과 지면을 종횡무진하며 사자우를 토하던 그였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적막했고 차가웠다. 평생을 뜨겁게 달구었던 삶의 궤적에 비해 너무나도 고요했던 그의 마지막, 그리고 그 정적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과 우리 사회의 기티션 어두운 이면을 추적해본다. 사건의 발단은 서해의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인천대교였다. 67세, 여전히 정력적으로 유튜브와 강연을 통해 목소리를 내던 그가 왜 그 차가운 바다 위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평소라면 포털 사이트 메인을 도배했을 법한 거물급 인사의 비보였지만 이번만은 공기가 달랐다. 지상파 3사와 대형 일간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보도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미스터리한 침묵을 유지했다. 이는 한국 언론사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다. 그가 중앙일보의 간판 논설위원으로서 수십 년간 여론을 주도했던 인물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 침묵은 단순히 고인에 대한 예우를 넘어 한국 사회가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얼마나 큰 공포와 조심스러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세상의 부조리를 향해 그토록 매섭게 호통치던 분이 왜 정작 본인의 마지막 앞에서는 이토록 쓸쓸하게 잊혀져야 하는가? 라는 대중의 질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며 보수 진영의 잔다르크를 자처했던 그의 위상을 생각하면 언론의 태도는 지나치게 방어적이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억측과 음모론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은 슬픔을 넘어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비보 앞에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지만 외부를 향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날카로운 성벽을 쌓았다. 경찰의 부검 제안을 단호히 거부한 것은 물론 조문객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취재진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등 극도의 경계태세를 보였다. 유가족이 끝내 격분하며 언론과 접촉을 거부한 이유는 명확하고도 비극적이다. 평생을 펜의 칼날 위에 서서 수많은 공격과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고인이 죽어서까지 자극적인 가십의 소재로 전락해 부관참시 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살아서 이미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아팠습니다. 제발 죽어서라도 평온한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장례를 철저히 비공개로 치르고 싶다라는 그들의 간절하고도 서슬퍼런 요청은 고인이 생전에 짊어졌던 심리적 부채와 압박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음을 방증한다. 유가족들에게 언론의 취재는 고인에 대한 추모가 아닌 상처를 후벼 파는 또 다른 폭력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김진 논설위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의 입비였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정파 농객이 아니었다. 그는 보수 진영의 심장부인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등을 향해서도 자신의 신념에 어긋난다면 가차없이 독설을 퍼부었다. 이러한 그의 직설은 진보 진영에게는 공포와 분노의 대상이었지만 보수 지지자들로부터조차 우리 편을 공격한다. 지나치게 원칙론만 내세운다. 는 식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진보와 보수라는 거대한 두 수레바퀴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홀로 버티며 양쪽 모두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던 고독한 투사였다. 그가 평생 고집했던 정론직필과 보수의 원칙근 갈등이 극에 달한 한국 사회에서 그를 시대의 이단화로 만들었고 결국 정치적 사회적 고립으로 몰아넣었다. 강연장에서는 수천 명의 박수를 받았지만
정작 퇴근길에 그는 그 누구보다 철저히 혼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고인의 진심을 깊이 이해했던 이들 중 한 명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고인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 항상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진짜 선배로 회고했다. 비정한 정치판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아군에게도 서슴없이 칼을 들이대던 고인의 기계는 후배들에게 두려움인 동시에 거대한 나침반이었다. 한 전 위원장의 추모 메시지는 단순히 예우 차원을 넘어 진영 논리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한국 정치권에서 진실을 말하려 몸부림쳤던 한 지식인의 고결한 투쟁을 기리는 마지막 헌사였다. 고인은 단순히 보수라는 틀에 갇히기에는 너무나 큰 원칙주의자였고 그 원칙 때문에 평생을 투쟁하며 살아야 했다. 한 전 위원장의 공유는 고인이 단순히 공격적인 농액이 아니라 미 후배들에게는 따뜻하고 정직한 길잡이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고인을 생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과거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에 대한 대중의 무차별적인 디지털 폭력이었다. 특히 토론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들이 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세대 갈등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는 순식간에 젊은 세대에게 혐오의 대상이자 꼰대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혔다. 이 발언은 맥락이 거세된 채 SNS와 커뮤니티를 떠돌며 그를 향한 조롱과 멸시의 화살로 돌아왔다. 최근까지도 그는 유튜브 채널 김진TV를 통해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가며 건재함을 과시하는 듯 보였다.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당당하고 거침없었지만 화면이 꺼진 뒤에 김진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수만 개의 악플,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인신공격, 그리고 사회적 매장은 강철 같았던 그의 정신력마저 형체도 없이 갉아먹었다. 전문가들은 그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가면 우울증과 극심한 번아웃 상태에서 마지막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디지털 시대의 농객은 24시간 내내 대중의 감시와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신문 논설위원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김진 논설위원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진 갈등 구조와 언론의 위기를 그대로 투영한다.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통찰력을 가진 스승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인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신념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그 대가로 세상의 모든 비난을 홀로 감내했다는 점이다. 언론의 기이한 정적과 유가족의 분노 섞인 비밀 엄수는 어쩌면 고인이 이 무정한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 증오의 고리를 끊고 싶다는 처절한 무언의 외친 말이다. 67세 뜨거웠던 논쟁의 불꽃은 꺼졌지만 그가 남긴 날카로운 비판의 유산과 그가 겪어야 했던 사회적 압박의 무게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구석을 여전히 찌르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를 향한 비난의 칼날을 거두고 한 시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투쟁했던 지식인의 고독한 뒷모습을 향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작별을 고해야 할 것이다.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지식인의 펜을 꺾고 끝내 그의 삶까지 앗아간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